자, 105회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문제 15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이제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제가 105회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104회를 풀이하고 바로 이제 105회를 풀이하고 있거든요. 그 104회 문제에서 그 재무상태표에 대한 문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왔었어요. 그 문제를 풀이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제 했었냐면, 다음 시험에서는 아마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재무제표 5가지를 외우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풀이를 했었어요. 105회 문제를 보고 제가 그 풀이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로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기출 문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표절이에요. 표절. 알겠죠? 10회를 푸셔요. 10회. 10회 푸시면 합격해요. 알겠죠? 104회 풀이 보면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재무제표다라고 이제 풀이가 되어 있고, 합계잔액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재무제표는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우고 있어야 해요. 1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번입니다. 이제 다음 중 일정 시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그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는 재무 상태표를 나타내는 거죠. 재무 상태표죠.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 감가상각비 급여는 손익 계산서 계정 과목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이제 낚이냐면, 이제 계정 과목 끝에 이게 수익 비용으로 끝나는 계정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낚이면 안 돼요. 계정 과목 중에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을 제외한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을 제외한 계정 과목에 비용 수익, 이게 이제 붙었으면 정말 찐 수익, 찐 비용이 아니에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고, 선수 수익은 부채이고, 미수 수익은 자산이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이게 만약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실기 찬스 써야지 뭐. 실기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이론 문제 풀면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찾기. 그래서 뭐 선수, 수익 클릭하시면 263번 계정 과목 코드가 이제 주어져 있고, 263번은 263번 유동부채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실기 찬스를 사용하셔서 이런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됐죠? 어려우면. 아니, 감가상각비랑 급여는 손익계산서 항목이잖아요. 일단 4번 팍 찍고 넘어가야죠. 넘어갈게요. 이제 3번. 자,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와 이제 거래의 종류에 맞는 거래 내용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렇게 이제 어떤 거래가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교환 거래라고 그래요.
이제 교환 거래인데 이제 차변의 자산 증가고 대변의 부채 증가인 거래는 무엇인가? 이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러면 자산 증가 그다음에 부채 증가. 1번이네. 1번. 2번은 뭔지 볼게요.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데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자산, 외상 매출금도 자산, 현금 증가,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교환 거래이지만 결합 관계가 틀렸단 말이에요. 자, 3번 거래처의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렇게 이제 되었을 때 현금은 자산인데 이제 자산의 감소, 외상 매입금 부채인데 부채도 감소, 돈 주고 빚 갚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자산도 감소, 부채도 감소. 그래서 이제 교환 거래이지만 결합 관계가 틀렸어요. 이렇게. 자산 감소, 부채 감소요. 3번은. 그리고 이제 4번은요. 이자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감소, 비용 발생. 4번은 차변이나 대변 어느 한쪽이 총액이 수익이나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냐면 손익거래예요. 손익거래. 굳이 이제 분개를 해보자면 이자 비용 얼마? 아우 잘 안 보인다. 아이 15만 원.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대변. 이렇게 어느 한쪽이 비용이거나 아니면 뭐 임대료라는 수익의 발생. 월세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한쪽이 총액이 수익이거나 비용이면 손익거래라고 해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교환거래. 근데 이제 결합 관계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는 1번이에요. 따라서 3번의 정답은 1번.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아래의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5월 12일 주식회사 무릉으로부터 상품 3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5월 20일 금강에 상품을 공급, 팔고 대금은 매입처 발행 당좌 수표로 받다. 이랬을 때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기읍, 당좌 예금,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 혹시 이걸 모르겠다면 외우셔요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 예금, 당좌 수표를 받으면 수표 받으면 현금이라고 했는데 이걸 혹시 이해하고 분개를 하면 더 좋아요. 그 당좌 거래로 인한 분개, 당좌 거래로 인한 분개인데
그 당좌 거래를 이해하고 이런 분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나 당좌 거래가 이해가 안 가면 이제는 외워야 돼요. 왜요? 이제 시험이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외워야지 뭐 어떡해.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 외워야 돼 이제 지금. 당좌 수표를 받으면 무조건 차변에 현금 해야 돼요. 자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여유가 되면요. 당좌 거래 관련된 그 유튜브 촬영된 거 있어요. 딱 한 번만 보면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 그거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보면 이해하면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사실은 이제 외우는 것도 이제 좋지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어쨌든 예,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넘버 2. 넘어갑니다. 아 이게 잘 5번 10, 5, 6, 7, 8, 9, 10 10번 찍으면 넘어가구나. 10번 찍으면 넘어가구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외상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외상 매출, 자산이죠. 외상으로 매출했대. 받을 돈 생긴 거잖아요. 자산이란 말이에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외상 매출액 자산이란 말이에요. 받을 돈이란 말이에요. 외상 매출금 방을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받을 돈이 이렇게 막 있다.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차변에 적고요. 받을 돈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대변에 적을게요.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적고, 이제 자산이 없어지면 이제 대변에 적으니까 이렇게 이제 방을 그리고 증가하면 차변, 방을 그려서 감소하면 대변.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이제 있었어 처음에 기초. 근데 무조건 받을 돈이 차변에 있는 것이죠. 받을 돈 자산은 이제 기초는 무조건 이제 증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초는 기초 받을 돈은 여기 이제 증가하는 자리에 있죠. 기말은 반대쪽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인데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외상 매출금의 플러스 쪽이 있을까요? 마이너스 쪽이 있을까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는 말은 받을 돈이 이제 없다는 말이에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어요. 받을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어요. 받았어요. 그럼 미래에 받을 돈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면 대변에 적어요. 70만 원. 그러면 이제 외상으로 매출해서 받을 돈 증가한 금액은 얼마냐? 대차평균 원리. 차변과 대변이 합계가 맞아야 한다.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얘는 110, 얘는 30. 따라서 정답이 80. 자, 6번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자산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흘러가는 게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유동성 막 흘러가는 거. 유동 인구가 높다.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빠르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빠르다. 유동성이 높다.
자산은 미래에 돈 들어오는 게 자산이고 부채는 미래에 돈 나가는 게 부채란 말이에요. 자산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라는 말은 미래에 돈 들어오는 게 빠른 거부터 상단에 적는 걸 자산 항목이 유동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뭐냐면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자산 수업하는 내내 이야기를 하죠. 지겨워가지고 학생들이 알죠. 당, 재, 투, 유, 무, 기 아니겠어요? 당, 재는 유동 자산이고 투유무, 기는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단에 적은 순서가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당재, 투유, 무기 순서로 적은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유동성 배열법대로 이제 작성한 거예요.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토지는 유형 자산이고 개발 B자로 끝나지만 유일하게 비용이 아닌 무형 자산이고 미수금은 당좌 자산입니다. 당, 재, 투, 유, 무, 기. 당, 미수금, 재. 2번이네요. 이게 지금 또 어렵잖아요. 막 되게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또 실기 찬스 써야지. 왜냐면 이제 개정 과목에 관련된 그런 문제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실기 메뉴 찬스 쓰시면 돼요. 오른쪽 눌러서 찾기 하셔서 상품 다음 찾기 상품을 찾는 거예요. 상품 찾았더니 146 상품이 146 상품 146 아이. 미수금 찾는 거예요. 개정 과목. 이걸 좀 마우스 색깔을 조금 넣겠습니다. 미수금 120번. 얘는 상품이고 미수금은 몇 번? 120번. 이게 그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이 개정 과목 코드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개발비였죠? 개발비. 226. 마지막 뭐였죠? 토지. (201)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순서는 120번, 146번, 201번, 226 이렇게 이제 찾아도 돼요. 우리 공부했던 대로 당제 투유무기 관련된 개정 과목 이렇게 이제 찾으셔도 되고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이요. 자, 다음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기말의 상품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은 둘, 셋, 넷. 어우, 4번 만에 나왔어요, 이번엔. 이번엔 한 번 만에 나왔어요. 자, 매출 총이익은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내용이고, 매출액에서 매출액 매출 원가를 빼요. 이때 이제 매출 원가는 기업마다 매출 원가를 어떻게 산출해냈는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출 원가 어떻게 계산되었냐?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가 나와요. 이렇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상품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 400. 기말 상품 재고액 600. 단기 상품 매입액 1000. 인데 이게 총 매입액인가 봐. 매입을 1000 했는데 내가 매입한 물건에 불량이 있어서 값을 깎았어요. 10만 원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990만 원. 990.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가 계산돼요. 그리고 단기 상품 매출액은 1100. 매출 원가를 먼저 계산하면 $790이요. 매출 총이익이 310이네. 어려웠나요? 안 어려운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못해? 이걸 나도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외우면 돼요. 이거. 알겠죠? 할 수 있어요. 안 어려워요. 자, 8번. 자, 다음에 회계자료에 의한 단기 총 수익은 얼마인가? 104회 문제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104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표절이라고 하면서 외우자라고 했어요. 기초 자본에서 추가 출자금 더하시고, 아이고, 단기 순이익을 먼저 더할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그리고 사장님이 기중에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회사에 집어넣은 거예요. 추가 출자금. 그리고 이제 기중에 또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인출금 가져가셨네. 그러면 뭐가 되냐면 12월 31일 날 기말 자본이 돼요. 이때 이제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기초 자본은 60이고 기말 자본은 100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찾는 거죠, 이거. 단기 총 비용은 110. 자, 이때 지금 60에서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 이고 빼기 110은 100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100 이렇게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 세모를 구하려면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110,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이제 되면 돼요. 100만 원 더하기 110만 원 빼기 60만 원 정답은 150이에요. 그래서 단기 총 수익은 150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영업권. 무형자산이잖아요. 무형자산. 어려우세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뭐 물으면은 어려우면 그 실기 찬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 눌러서 영업권 치시면 무형자산으로 나와요.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해당됩니다. 넘버 3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번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 만에 넘어갔어요. 왜 한 번에 안 되지? 왜 그러냐? 원래 잘 됐는데 이상하다. 인식이 잘 안 되나? 자, 다음 중 상품의 매입 원가에 계산하지 않는 것은 매입 원가. 상품 매입 시 그 부대 비용이 들어요. 보통 보면 옷 하나 사는데도 택배비 같은 일 부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품 살 때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 살 때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택배비, 운송비 이런 거라든지 짐을 내리는 하역비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그 부대 비용이 드는데 그런 부대 비용들을 원래 이제 가산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다시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에 가산한다가 이제 대원칙이라고 그랬고요. 유일한 그 예외가 있는데 걔가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10번. 자, 1번. 10번에 보기 1번이요. 자, 상품을 10만 원에 매입하다. 당연히 매입 원가에 들어가죠. 2번이에요. 상품 매입 시 발생한 하역비. 하역비는 무거운 짐을 내리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하역비. 10만 원을 지급하다. 그래서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으로서 취득하는 원가에 가산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상품 매입 시 발생한 운임을 지급하다. 그 다음에 4번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1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반품하다는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요. 가산하는 게 아니고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요. 아니 이게 느낌으로라도
공부를 제대로 안 했었더라도 하자가 있어서 반품했는데 이거 매입 원가에 가산하는 건 이게 지금 너가 상식을 잘 알고 있니? 이런 걸 이제 묻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정답은 4번. 자, 11번 넘어갈게요. 이제 건물 일부 파손으로 인해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유리창 교체 작업은 이제 수익적 지출로서 이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계정 과목은 수선비 하면 되겠네요. 수선비로 해야 하는데 건물이라는 이제 자산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수선비로 해야 하는데 자산으로 했다 하면 이런 효과로 이제 어떻게 되겠냐? 비용으로 해야 하는데 자산으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 막 되게 힘들어해요. 회계 처리를 잘못했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라고 물으면 되게 힘들어해요. 과대계상, 과소계상 뭐 이런 거 이제 묻잖아요. 엄청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가면 돼요. 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대요. 비용 과소, 자산 과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얘를 해야 하는데 얘를 했대. 그러면 비용 과소 계산되었고 자산 과대 계산되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갈게요. 이 자산이 과대 계산되잖아요. 그러면 이익도 과대 계산돼요. 104회 기출문제 풀이를 보면 이익과 자산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하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이익이 증가해요. 그럼 그거 누구 거겠어요? 사장님 거 자본. 사장님 거 자본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본이 증가하면 당연히 자산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자산과 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같은 방향. 당연히 이제 비용은 반대 방향이죠. 이런 효과입니다. 이런 효과. 다음 중 옳은 것은 이제 찾으면 돼요. 부채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금은. 자산의 과소. 지금 과대인데 지금 과대잖아. 과대. 순이익의 과대 맞아요. 맞아. 비용의 과대. 과소인데 정답은 3번이에요. 엄청 쉽다. 좀 단순하게 가셔요. 그래서 뭐 과대계상, 과소계상, 뭐 과대계상 그리고 어려워하지 말고 단순하게 가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12번 다 돼간다. 다음 중 잔액시산표에서 그 대칭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그 시산표의 차변에 나타날 수 있는 항목 그리고 이제 대변에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을 찍으면 돼요. 대여금 자산, 자산, 미수금 자산, 임대보증금 부채, 차입금 부채, 선수금 부채, 미지금 부채. 그래서 자기 자리에 다 잘 와 있죠. 이제 증가하는 그 잔액, 자기 자리에 다 잘 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가 뭐예요? 자기 자리가 뭐냐면 재무상태표 자기 자리, 증가하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잔액이 남는 자리예요. 잔액이 남는 자리, 자본. 잔액이 남는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 손익 계산서. 수익,
비용 이렇게. 따라서 임대보증금은 부채는 증가하는 자리에 잔액이 남거든요. 임차 보증금은 자산 증가는 차변, 증가하는 자리에 잔액이 남아요. 따라서 이제 임차 보증금은 차변에 와야 하고 임대 보증금은 대변에 와야 돼요. 따라서 이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이요. 다음 거래에서 개인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자본금. 그 현금을 거래처에 단기 대여하다. 대여하다는 빌려줬다는 뜻이에요. 100만 원을 빌려주고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빌려준 돈 미래에 받을 거죠?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본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사업주가 단기 대여금 100만 원을 회수하여 이제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인출금으로서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3번입니다. 결산 시 인출금 계정에 차변 잔액 100만 원을 정리하다. 인출금 계정 자체가 그 기능에 사업주가 개인 용도로 가지고 간 돈을 인출금 계정 과목을 쓰거든요. 따라서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쳐요. 자, 4번이고요. 이제 사업주의 자택에서 사용할 에어컨. 사업주 자택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회사 돈으로 구입했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쳐요. 정답은 1번.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산만 영향을 미쳤거든요. 13번의 정답은 1번. 자, 1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그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그 기부금, 이자 비용, 그리고 뭐뭐 손실, 그리고 기타 의로 시작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 정규 수업 시간에 그 손익계산서에 대한 수업 내용을 보면 그 영업의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외우는 것은 포기하시고 영업의 비용이 아닌 것이 판관비다라고 외우시자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판관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자 비용 바로 이렇게 이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또한 계정 과목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혹시나 이게 잘 풀리지 않고 애매하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하면 실기 찬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빨리 메뉴 펼치셔가지고 쳐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지 않아요? 기부금, 이자 비용, 뭐뭐 손실, 기타의 4개. 4개가 영업의 비용이라니까요. 그거 4개는 외울 수 있잖아요. 영업의 비용이라고. 기부금, 이자 비용, 뭐뭐 손실, 기타의 이 4개가 영업의 비용이고 그게 아니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니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4번의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인식이 잘 안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야겠다. 왠지 저런 데지 이상하다. 녹화 중이라 그런가? 다음 중 영업손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는 무엇인가? 그 영업손익은 그 손익계산서에 이제 나오는 것이고, 손익계산서 한번 그려보면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냐면 매출 총이익이셔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요. 빼면 뭐냐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요. 영업 외 비용을 빼요. 그러면 세금을 제외하고 세금을 생략하면 당기순 이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업손익이라고 물었으니까 요거 여기까지가 영업손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걸 물었으니까 이 밑에 거예요. 매출액이 아니면 전부 다 영업 외 수익이고요. 영업의 비용은 외우자고 했잖아요. 기부가 영업이랑 상관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부하는데 막 계산기 때려가지고 막 내가 기부하면은 매출액이 얼마 오를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기부하면 돼요, 안 돼요? 머리로 계산하면서 기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부하는 거잖아요. 기부는 영업 외 비용인 거예요. 돈 빌려가지고 이자 내는 거지 그 영업이랑 상관없단 말이에요. 매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자 비용. 그리고 계정 과목 중에 뭐뭐 손실로 끝나는 계정 과목과 그리고 기타 의로 시작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 이런 계정 과목은 이제 영업의 비용을 4개. 이게 이제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급여, 상품 광고, 기분에 전기요금은 수도 광열비. 따라서 이제 정답은 3번이에요. 105회에 이론 문제 15문제를 풀어봤는데 요 104회보다는 약간은 조금 문제가 좀 난이도가 약간 있었어요. 합격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난이도는 중, 104회는 중하. 알겠죠? 10회만 푸셔요. 그러면 합격해요. 고생하셨습니다.